자,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지 제가 이렇게 등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동산, 집합 건물 관련된 부동산을 매도인이 팔게 될 때 있죠. 중도금을 치르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도인이 이게 중도금까지 매수인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도인이 다른 제3자에게 이 물건을 다시 양도를 해버렸을 때 이 부분이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형벌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배임죄에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당연히 당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배임죄는 성립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이번 판례에 대해서 이 쟁점과 이게 판례를 직접적으로 대법원에서 음, 변론을 하고 판결을 했던 대법원에 있는 판사께서 직접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댓글에 넣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여러분들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있죠. 계약서에 적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등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웬만하면 있죠. 웬만하면 여러분들 위약금을 좀 많이 걸어두도록 하십시오.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약금을 좀 계약 파기로 인해서 양측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상당히 좀 많이 걸어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약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또 별도로 또 하면 되니까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명심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기하는 방법은 있죠. 물론 이게 등기는 저도 대부분은 이렇게 법무사한테 맡기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한 부씩 있어야 되고요. 등기신청서, 위임장, 그 다음 등기소 대출용,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등기필증, 그 다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이 거쳐도 되고요.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자, 신고필증. 자, 요거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수 후에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CO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24시 있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그냥 정부 24 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24요 바로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재증명도 있고 주민등록등록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여기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및 그 위임장 발급하는 게 있죠. 등기 신청서. 요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만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인터넷 등기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으셔 가지고 있죠. 인터넷 등기 신청서는 여기 보면 자료센터가 있습니다. 자료센터 보이시죠? 여기 등기 신청 양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양식을 보면 요 위임장 보이시죠? 그 다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동 등기 신청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등기 신청서하고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제가 밑에 그대로 발급받은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등기 신청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입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또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표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부동산이 그 거래하는 그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듣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고 거래 신고 관리 번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계약일자와 등기 원인을 여기 적으시면 되고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되겠고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그 채권 구입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주택은 얼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하고 이런 부분 조금 뒤에 저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고유 번호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등기 필증에 있는 등기필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등기 필증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은 굳이 요 기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위 신청인하고 매도인 넣고 그다음 매수인 딱 넣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요것도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수인 매도인이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매수인이 위임장을 받으셔가지고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아이고, 찾아볼게요. 직접 해보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 매도인이 위임이 매도인이 될 거고, 매수인이 매수인이 우리 이게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보면 간인도 좀 하십시오. 이 간인 여기 찍으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요 등기 필증하고 요 부분에 매도요 인감 증명서하고 주민 초본 있죠. 요하고 위임장도 받아서 이걸 다 들고 한꺼번에 매수인이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수입 인지 납부서거든요. 전자수입 인지 납부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 인터넷으로 치면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용이 있고 종이 문서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이 문서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가 들어와서 이거 막 깔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가 보시면 한번 보시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법무사가 보통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법무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맡고 그 법무사한테 돈을 줘서 법무사가 이거 마지막 처리를 하죠, 여러분들. 그건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구매를 신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디하고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냥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뭐 공인인증서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안내해 놨거든요. 요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고객센터에다가 한번 연락을 꼭 해보시고 한 번만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딴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납세자는 매수인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서 여기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구청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구청에 부동산이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납부 고지서에는 시가 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있죠. 이게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안에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넘어간 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있죠. 요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요거 여기 있는 거. 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안에 기재해야 됩니다. 요 취득세 납부 고지서에 시가 표준액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각 금액과 합계액도 있죠.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사이트 말씀드렸죠.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거는 프린트를 해서 있죠. 그렇게 해서 미리 학생을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 방문해서 있죠.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취득세 납부입니다. 시군 구청에서 지금 발행한 그 구청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발행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고, 그다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계산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조회를 보시면 조회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디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회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회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있죠. 여러분들이 금액을 바로 있죠. 넣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얼마인지 이렇게 딱 넣으시면 부동산 매매 거래액이 얼마인지 딱딱 넣으시면 바로 있죠. 바로 채권 매입액이 나옵니다. 아셨죠?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은행에서 한번 그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더라도. 그래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등기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은행 및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요거는 있죠. 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그냥 등기소에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가면 등기소 있죠. 그 등기소에 가시면 그 옆에도 은행도 있고 하니까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수수료 얼마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확인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소유권 이등 등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 등기 서류를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접수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기 서류 있죠. 매수인, 매도인 걸 다 들고, 매수인이 들고 간다면 매도인 거를 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위임장도 들고. 아니면 같이 가셔도 되고요. 두 분이서 같이 가면 제일 좋죠. 두 분이서 같이 가면 제일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조회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진행 현황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 등기소 항목을 접수할 때 그 미리 그 접수 시에 미리 신청하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있죠. 등기 서류를 우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 여러분들께서는 비용을 그 접수를 하면서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 우편 있죠. 등기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곳에 바로 이렇게 주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법무사분들도 그렇게가 대리인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등기 서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등기 우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분들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실질적인 걸 알려드리지만 가끔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께서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항상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 말은
여러분들도 한 번은 해보시고 법무사한테 맡기시더라도 알고 맡기시는 거랑 모르고 맡기시는 거랑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요거 있죠. 요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있죠. 요것도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 직접 보셔야 되거든요. 직접 보셔야 돼서. 그래서 요 접수 후에 출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직접 보십시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광역시를 해볼게요. 해운대구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기 이렇게 하시면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프린트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등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요즘에 특히 주택은 더 그렇는데 주택 가격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매도인이 중도금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치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제3 음,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거에는 배임죄까지도 성립되었는데 지금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매매 계약을 하실 때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위약금을 반드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위약금을 또 많이 넣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반드시 그거를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를 좀 많이 좀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의 재산, 재산과 관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소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분양자들이 아닌 아직까지도 주행사라든지 또 관리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다분히 있어서 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소유자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관리단 총회하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있죠. 이렇게 할게요. 매도인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매수인이 금액이 절반 이상, 예를 들어 3억짜리 있으면 1억 5천 이상이 돈이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소유권이 이제 매수인한테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유자가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수분양이 되었을 때 이제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총회를 하는 부분도 의무적으로 총회를 하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시행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넘겨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허수아비 자기 사람들을 대체시켜서 바로
총회를 해서 있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등재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소유권에 대한 재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진짜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런 점을 아시고 알고 처리하는 거랑 모르고 처리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가 있네 가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런 것만 투덜대지 마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재산권 보호를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부터 왜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이간질 하지 말고 소유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이 단체인 관리단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분들이 잘못 알고 막 이렇게 결타도 없이 무대포로 또 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재산에 침해를 일으키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합건물 멘토로 여러분들에 있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제가 실질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인 재산에 도움되는 거. 이게 변호사분들이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법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소송 대리인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만들어 보고 변호사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부터 해서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기까지 모든 이런 부분을 그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앉아 우리 선임을 해서 조금씩 아는 것 뿐이죠. 앉아. 남들 하는 거 보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이고 여러분들이 소유자고 여러분들이 건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아셨죠? 변호사나 이런 분들 제3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관리업체도 제3자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미리 알려드린다 하면서 조금 제가 바쁜 관계로 못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